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영국 가디언 사설에서 계엄 한국이 이뤄낸 것을 더럽혔다. 윤석열은 대드덕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잡소리가 조금 깁니다. 항상 제가 잡소리가 많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이 마지막 담화에서 재미있는 것이 집권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집권 1년 차에 그런 소리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집권하고 임기가 반이 넘는 상황에서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 반 이상이 지났으면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에 윤석열은 지금까지 모든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겁니다라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대부분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첫 번째, 원자력이 무슨 꿈의 에너지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자력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90년대부터 그 폐기물 처리 문제와 위험성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모색했고 지금 그것이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 어떤 원자력 전문가들도 원자력은 한번 건설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고 지금까지도 해체는커녕 접근도 못하는 것을 모두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원자력은 하수구가 없는 화장실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좁은 땅에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마저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그 위험한 폐기물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는 무려 80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였고 그것은 지금 노후화된 발전소는 멈추고 그 멈춘 에너지 생산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때는 50년이 넘어 이미 바닥에 균열이 생겨 위험성이 큰 월성 원전을 멈춘 것 외에는 어떤 원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구 일베들은 모든 원전을 몇 년 사이에 폐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고 그 뒷배경에는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수십 년 동안 원전으로 꿀을 빨던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또 생산비가 싸다고 하지만 훗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실상은 싸지도 않은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방송이나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엄청나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쪽에도 나름 경험이 많은 준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영상도 제작했지만 아직도 선동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구구와 국민의힘에서 이 이슈를 선동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일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이슈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반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통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특히 서울 북쪽으로 엄청난 부동산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휴전선 부근 민통선 내 땅값이 몇십 배가 뛸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 불확실성과 불황을 가져왔고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립니다. 세계 3대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것은 달러, 금 그리고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남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서울 아파트 쇼핑붐이 불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선진국의 집값 상승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전세계 집값 상승 순위에 2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속 전세계 집값 상승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세계적 현상을 쏙 빼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몰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값 상승은 서울의 강남에만 집중되었고 지방의 집값은 거의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의 강남에서 집을 살 수도 없었던 서민들을 너희들 앞으로 집값이 올라서 집 못 사라고 선동한 것이 바로 조중동입니다.
서울의 전셋값이면 잠깐 아래 평택 지역만 가면 2채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 정권에서 집값이 조금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엄청나게 비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집권 후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면 집값 상승해서 좋다고 기사를 냅니다. 뭔 이런 개같은 이중잣대가 있을까요? 결국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국민들을 우롱합니다.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집값 상승, 정책 성공. 너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매체들이지만 이것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읽은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딱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극우 유튜버만 쳐다보고 있으니 과대망상에 걸려 부정선거, 빨갱이 프레임에 갇히고 급기야 계엄령으로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했는데 꽤 많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7, 80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 7, 80대 노인들은 지금의 세대보다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습니다. 결국 그 집회에 나온 노인들은 대부분 교회에 나가서 목사들에게 사회 정치 이슈를 접하게 되고 하루 종일 트로트만 틀어주는 TV조선이나 채널A로 뉴스를 봅니다. 이들은 모든 이슈에서 일방적인 극우 논리만 접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윤석열처럼 극우 유튜버만 봅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은 한 채널에 고정되어서 그 망상적인 극우 논리로 세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님 말씀이 신의 계시처럼 들리고 목사님이 추천하는 극우 유튜버가 지식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갱이로 물들고 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니 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자민당 일당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일본은 방송을 장악하고 우리나라의 TV조선과 채널A 같은 방송만 내보내고 있으니 이 일본 국민들의 정치 시사 수준이 우리나라 극우들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는 한겨레신문 일본어판으로 소개한 가디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이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나라 극우 일베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사설로 한국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필요한 것은 하야의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 선거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신문은 11일 한국 계엄령의 실태에 대한 가디언의 관점, 민주주의의 희망, 한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디언은 윤 씨가 증거도 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 즉 야당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소수의 보수주의자 그들 사이에는 좌파, 종북 세력이라는 강한 신념이 공유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윤 씨의 난폭한 성격과 자기 중심적 통치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이 초래한 위기가 한국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은 빈곤과 폐허를 뛰어넘어 일어나 국제무역,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 나라라며 이번 위기는 그렇게 한국이 이룬 것을 더럽히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의 어려움도 거론하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부진한 성장, 물가 상승, 고령화와 같은 국내 문제에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반응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100억 달러의 한일 통합 수합을 맺거나 화이트 대상국으로의 복귀라든지 친일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린 것 같다. 다음은 초반일 대통령이 된다.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일본도 일부 좌파 사이에서 제대로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한국 굉장하다 같이 칭찬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40년 정도 전에 막대한 피를 흘려 군사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달성했기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라가 정치에도 대통령을 공격해 철저히 몰아넣는 야당 측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일이 일어난다. 대통령이 어떠한 것보다
정쟁에 날아가는 어리석음이 나온다. 윤 씨가 이 기자가 말하는 듯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적인 상식인이 아닐까. 외부에 음모가 있었다. 당연히 북한이나 러시아의 SNS 활용의 선거 방해나 부정선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변함없이 무언가 있다고 국민이 떠들썩하다. 야당이 동원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결과로 탄핵된 것이겠지만 법치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마무리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테마일지도 모릅니다. 외교면에서는 친미 친중 노선인지 대일이나 대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반되는 것입니다. 역대의 대통령으로 보면 일본으로서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일으켜야 했던 곳에 한국의 반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대립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네요. 한국은 빈곤과 폐허를 뛰어넘어 일어나 국제무역, 투자, 기술의 흐름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드문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 나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곤혹스럽다. 가디언은 노동단계의 좌파 미디어로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 한겨레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정권 교체가 생겨 좋은 일이지만 좌파계라면 경제가 정체될 수 있어. 영국 현대사를 보면 알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면 좋지만 적어도 일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실태는 공산주의 전체 체제의 좌익 세력과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이라는 독재 수법을 취한 윤. 도대체 어느 쪽이 민주주의인가? 왜 지금의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영국인의 마음대로 논조, 자신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니까. 한국이 최근에 한 것은 반일 반미였던 것을 영국 미디어는 모르는 것일까? 이 나라의 탄핵 결정은 헌법을 잘 몰라서다. 결국 이 혼란을 억누르기에는 반일밖에 없고 매번 같은 일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한국의 반일은 일본에 있어서 위기다. 한국에서 수입이 멈추면 일본은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결국 공산주의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 영국은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친북 그리고 반일은 병적 수준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처럼 국가가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세뇌시키면 국민들이 얼마나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표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이 이번에 MBC와 JTBC를 장악하지 못했고 미국의 서버가 있는 유튜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번 내란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처럼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윤석열은 친이 쿠데타에 성공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극우 세력의 스피커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의 선동을 팩트로 누르지 않으면 다시 극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극우 세력들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